출장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그다음에 제가 출장 과정에 가서 보니까 달빛 내륙 철도는 진전이 안 돼서 애초에는 이제 소리가 진행이 돼서 지금쯤이면 전체 일을 앞두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달빛 내륙 철도 관련돼서 진도가 안 나가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저께 다녀온 날 저녁에 홍준표 시장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달빛철도 나다시피 광주, 대구를 중심으로 같이 해왔던 사람이어서 홍준표 시장님은 이것 처리 안 하면 총선 고치는 거 아쉽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이 달빛 내륙 철도법을 국회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라고 저한테 자문을 묻더라고요. 수로 묻고 저한테도 묻고 당연히 본인은 총선 전에 이것을 시켜야만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 이 달빛 철도는 잘 될 거다. 우선 대련 261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참여했다는 점이 가장 큰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달빛 철도법은 에타 면제법이라는 건 아닙니까? 처음부터 에타 면제법이었고 에타 제도라는 것은 기재부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어떤 제도임을 분명하고, 그러나 이 에타 제도라는 것이 지금처럼 균형 발전이 안 돼 있는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SOC 사업을 할 때 에타 제도를 들이대는 것은 이건 시대착오적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있는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에타를 통해서 달빛 내륙 철도를 건설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방 소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균형 발전 정책과 SOC 정책을 펴려면 에타 제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법이 발의된 법이 261명의 달빛 내륙 철도법이었는데, 다시 지금 그 논리를 기재부에서 들이대고 또 일부 의원님들이 그 논리 때문에 그 기재부를 설득하라고 하는 것은 법안 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자가당착적 발언이다 싶어요. 그래서 이 달빛 내륙 철도법은 에타 무력화법이라는 것이 맞고, 당연히 에타를 적용해서는 지역을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달빛 내륙 철도법은 지방 살리기법이고 지역 균형 발전법이고 에타 무력화법이다. 그런 점을 분명히 저는 알고 있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법을 이제 여든 야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법을 총선 때문에 뒤로 미룬다는데, 저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총선에서 보여줘야만
총선에 임하는 국민들, 유권자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대표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 이번 국회에 반드시 밝힌 대로 철저히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간청드리고, 그 기회는 다음 주 1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일 것 같습니다. 19일 법안소위원회 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국회를 찾아서 소위 관계자들 다시 한번, 또 여야 관계자들 다시 한번 만나서 법에 대한 통과 호소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정률성 가가 있다고 했더니 와 가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률성, 제가 그 자리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중국 관계자, 광저우시 관계자들하고 제가 만날 기회가 많아서 그랬는데, 공항에 마지막 나온 날 공항에서도 1시간 반 동안 그 우리로 말하면 대영역 부국장하고도 대화하면서 그랬는데, 우리 정률성이 정률 선생이 중국 공산당 당원이지도 알고, 또 6.25 때는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률성 선생에 대한 이 문제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광주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해왔다. 이번에 그래서 관광의 광주의 관광 유치를 위해서의 행사들 만날 일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광주 혁신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이제 광주와 26년 되는 27년째 되는 그 자매도시로서 구상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깊게 하고 정례화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가게 됐는데, 광주시장이 첫날 제 만찬을 열어줬어요. 그 둘째 날은 전부 없는 방송. 그래서 실제로 40여 개국 대표들이 왔는데, 오차는 잘 모르겠지만 만차는 저하고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날은 저하고 있고 둘째 날은 함께 그 전체가 만찬을 했고, 셋째 날은 우리 일행들이 배를 탔으니까 그날은 광주시장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시가 광주시에 보면 12분의 1밖에 안 되고, 인구나 크기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오랜 관계, 인연을 잘 이렇게 가져가주는 고마움을 보였다, 선의를 보였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물어봤어요. 정말 정률성 선생을 아냐고. 제가 한 10여 분한테 아니 뭐 독특하게 물어봤는데, 한 분은 광저우시 간부인데 전혀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고 다 좋아하고, 광주에 눈 보러 가겠다, 정률성 선생 보러 가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면서, 왜 이 정률성 선생에 대해서 한중 수교된 이후에 노태우 정부 또 광주에서는 2003년부터 저런 그 정률성 선생 관련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 남구에서도 조사한 그 한번 도로 조사를 한번 저도 그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건 아직 얘기도 하고 왔어요. 그런 만들어야 되겠죠. 여행 이제 우리가 준비된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를 만들어 놓고, 의료관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광적 요소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잘 오도록 해야 됩니다. 한평은 있고, 좋아하는 국민들은 있지만은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은 지금 의지가 전혀 그 대화의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대화를 통해서 그런 유치 의지를 좀 보여주면, 저하고 김현록 지사님하고 만남이 좀 더 생산적인 만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전남도와 보안
국민과 대화가 열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국민의 생각이든 군수님의 생각이든 전남 도지사님의 생각이든 솔직하니 좀 그 테이블에 대화가 되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일요일날 진전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다수당이고, 그런데 여당은 소수 이당이지만은 여당은 국민의힘이고,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 입장에서는 다수당일 이제 새로운 선거 결과에 따라 희망컨대 다수당을 갖는 책임성 있게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겠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총선 전 지금 상황이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면 여당은 책임지고 하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홍준표 시장님은 깊게 가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거든요. 윤재욱 대표,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를 하셨고, 그건 그만큼 저든 홍준표 시장이든 서로 노력하면 이것은 총선 전에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선 전 통과를 목표로 해서 이것을 법안 발의를 시작했던 겁니다. 어쨌든 원래 이제 생각대로 홍준표 시장님은 어제도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신하시던데요. 될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계셔. 저야 우리 민주당 의원님 중에는 다시 한번 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가서 만나보겠습니다만, 아직 우리 민주당 의원님 중에는 소극적이거나 기재부 논리를 대변하거나 이런 분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이라 그래서 그 공약을 우선시해서 지킨다거나 예산 배정을 위해서 협상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시장 공약을 하나도 안 해도 괜찮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제 진심이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약이라는 것은 시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다, 저는 생각하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저는 예산이나 공약 가지고 막 이걸 가지고 긴장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신경질을 부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있을 때도 4대강이 오르냐 그르냐, 종편이 오르냐 그르냐 이런 싸움을 했지, 한 번도 저는 그 공약이 예산이 어쩌고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정치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마지막 이제 개수 조정을 할 건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간부들에게 아주 원칙 있게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수십 번 이 예산은요, 기조실장님이 지난 2,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고민해서 많이 들고, 그 뒤로 저도 우리 간부들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조정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상임위 결과를 가지고 어제 아침 7시 반부터 또 조정하고, 그리고 어제 예결위를 한 내용이라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예산 질의 고생하셨고, 오늘 이제 개수 조정하는데 아주 원칙 있게 대응하시라. 이유도 없이 증액되거나 이유도 없이 깎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이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고, 정확한 이유와 명분이 없이 돈이 깎이거나 예산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없으니 그런 원칙에서 해라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원칙 부분에서 만약 제 공약이 깎이거나 그런다, 또 늘어난다라고 제가 아무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만나서는 적어도 지난번보다, 지금의 상태보다 진전된 어떤 이야기는
합의를 하고 와야죠. 거의 설령 무한이나 한편이나 이런 데나 우리 같이 협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 모임보다는 적어도 반발짝은 앞서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우선 내일 김남도와 무한이 어떤 얘기들이 실제로 오가는지 보고 제가 대화 준비를 하려고 해요. 현재까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설득력 없는 논의. 오히려 어떻든 내년 총선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홍준표 시장의 생각도 그냥 무시 못할 건데 홍준표 시장은 정확히 설득력법을 통과시켜달라 총선 전까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 홍준표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법을 통과 안 시키고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홍준표 시장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혹시 AI 특비 예산 확보 상황은 어떻게 돼요? 그 상태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알다시피 우리는 이번 국비 예산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광주의 국비라는 것은 작년에는 제가 AI 2단계 기획비 10억만 내놓으십시오. 이 말 외에는 제가 안 하고 다니고 이것만 막 얘기하고 다녔는데 우리 광주 계속 사업비야 이제 좀 더 많고 적고 그런 차이고 신규 사업이 정말 없습니다. 신규사업이.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AI 사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나가 있고 데이터 전처리, AI 데이터 전처리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1단계 사업 중에 예산이 많이 깎여서 부족한 그 1단계를 보충해주는 50억 정도 되는 그 사업이 있고 두 개가 우려서 제일 큰 이번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 부탁을 좀 많이 해놨고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정부 예산 사업은 지금 또 특검법 등등 특검법 등등으로 해서 다 묻혀 있어가지고 어쩔지 모르겠고 속도가 많이 늦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 인사 어떻게 됩니까? 뭐요? 부시장이죠. 부시장 문제는 하나는 이제 행안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 시장 인사는 그리고 정무부 시장 인사는 국회에서 가지고 있고 저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예산도 통과되고 국회가 선거법도 통과하고 예산도 통과해야지 그 부시장이 어디로 가든 말든 움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국회에서 한 사람은 행안부에서 시장은 껍데기입니다. 올해는 안 넘길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쩌려고 모르겠네요. 실제로 국회 상황에 올해가 넘어갈런지.